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 침범한 최악의 또라이를 떼는 데 성공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망상에 빠져 사람을 스토킹하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현실에도 멀쩡한 얼굴로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용업계에서 일을 한 지 9년 차인 미용사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몸이 좋지 않아 9년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반년가량 쉬다가 이제 제 매장을 차려볼까 1, 2년 정도 더 다른 매장에서 일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오래전 함께 일했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나 씨, 매장 오픈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네, 근데 아직 생각 중이에요. 막상 오픈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너무 이른 감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잘 됐다, 윤나 씨. 우리 매장 와서 좀 도와줄래? 내가 실장 줄 테니까 한 1, 2년만이라도 우리 매장에서 일해줘. 요즘 선생님들 뽑기 너무 힘든 거 있지? 그래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일한다고 오는 애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성에 안 차. 윤나 씨도 알잖아. 이 일이 실력만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손님 응대하는 기술도 하나의 능력인데 요즘 애들 그거 싸그리 무시하는 거 알아? 다른 매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요즘 더 심한가 봐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윤나 씨가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창업이냐 재취업이냐의 갈림길에서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응했어요. 직원이 10명가량 되는 절대 적지 않은 매장이었는데 그중 한 선생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부원장으로 경력도 많고 실력도 출중한데 첫날부터 제 옆에 붙어 다니며 이것저것 알려주던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진주씨, 저분은 모발 끝에 이미 펌 이력이 있어 보이니까 산성 트리트먼트를 먼저 먹여서 pH 밸런스부터 잡아줘요.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시니까 로트도 그보다 한 사이즈 작게 하고. 네, 실장님. 부원장님께서 백 실장님 청담 매장에서 유명했다고 하시던데 고객 응대하는 거며 모발 문제 바로바로 캐치하는 거 보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띄워주신 거죠. 9년 차면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겸손하기까지 해. 원장님이 왜 굳이 사람 안 뽑고 백 실장님 고집하셨는지 알겠어요. 매장에서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요. 원장님이 자리 자주 비우는 대신에 내가 매장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부원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저나 부원장이나 직급이 있는 데다가 원장님이라는 공통 지인이 있다 보니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와 성향이나 취향이 잘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객들 스타일링 같은 일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퇴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달랐어요. 일이 끝난 후 밥 먹자, 커피 한잔 하자 그런 제안이면 모르겠는데 맨날 술 한잔을 하고 가자, 클럽에 춤추러 가자 그런 제안들이었거든요. 밖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 노는 걸 좋아하는 부원장과 달리 저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어요. 백 실장님, 이번에도 안 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지. 죄송해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시끄러운 곳에 못 가서요. 클럽 말고 다음에 식사 기회 있으면 그때 함께 할게요. 난 백 실장님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원장과의 거리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너무 친해질 필요는 없지만 일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상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원장은 제가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제게 좀 쌀쌀맞게 대하더라고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일도 생기고요. 백 실장님, 저 고객님 와인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컬이 좀 흐트러진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균일하게 잘 맞았는데요. 컬도 제대로 나왔고요. 감이 우리 매장이랑 좀 다른가 보다. 백 실장님 개성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매장 이미지랑도 좀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이미지를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민을 더 해볼게요. 아니, 그런 건, 됐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말고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가버리는 시기였죠.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곱씹어 보니 그냥 트집 잡는 것이었고 주변 선생님들 눈치를 보아하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용실 짬밥을 1, 2년 먹었나요? 매장 돌아가는 분위기만 봐도 알죠. 신입 시절이야 분위기를 읽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넘어갔겠지만 그럴 군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내 어씨 한 명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캐물었죠. 그랬더니 쩔쩔매면서 눈치를 살피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백 실장님께서 원장님 믿고 너무 매장 단합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하시는 것 같다고. 부원장이 그래요? 이거 진짜 부원장님께 말씀하지 마세요. 저 죽어요,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가람 씨가 그랬단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클럽 가자는 제안 거절한 거 말고는 부원장 눈밖에 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매장마다 부원장처럼 선동질하며 매장 분위기 흐리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매장은 원장님께서 다른 매장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니 부원장이 더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문제를 원장님께 상의드렸어요. 화란 씨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직원들 끌고 다니면서 같이 어울리지 않는 직원들을 안 좋아하더라고. 나도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 내내 매장에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신경 쓰기가 힘들고. 원장님께 이런 말씀 하기 좀 그렇지만 저야 정 힘들면 그만두면 그만이라는 마음이라 괜찮은데 다른 직원들도 이 문제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 매장 관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분하기도 좀 그래. 미안한데 내가 적당히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윤나 씨도 그냥 적당히 화란 씨 비위 좀 맞춰줘. 응? 원장과의 대화는 그렇게 소득 없이 끝났어요. 원장 입장에선 실질적 매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당장 조치를 하긴 어려웠을 거죠. 그 뒤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적당히 맞장구 칠 건 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불쑥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은근슬쩍 말까지 놓으면서요. 윤나 씨, 혹시 소개팅 안 할래? 저요? 아니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긴 왜 없어. 여유야 만들면 되는 거지. 진짜 괜찮은 사람 있어서 그래. 실은 제가 그때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고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얼마 안 된 터라 남자를 만날 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다 엎어진 경우라 여러모로 남자 문제로는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적당히 거절하는데도 지겹게 설득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봐. 내가 그 남자 관상을 보자마자 백 실장 생각났다니까. 내가 그런 거 잘하거든. 내가 뭐 별로인 사람 소개해줄까 봐 그래?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만나봐. 그래도 아니면 나 2번은 안 권할게. 결국 그 지긋지긋한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에 나가게 된 겁니다. 황금 같은 휴일에 내키지도 않는 소개팅을 나가야 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더 최악인 건 소개팅에 나온 남자가 전반적으로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마른 체형이기도 하고 제가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안경도 쓰고 있었고요.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이가 36이라는데 직업도 없었습니다. 미용사라고 하더니 역시 좀 세련됐네요. 화란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서 기대했거든요. 사진이랑 실제 인물 다른 경우 많잖아요. 근데 윤나 씨는 사진이랑 똑같은데? 내가 윤나 씨처럼 입이 시원시원하게 큰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아, 주아란 씨가 제 사진도 주던가요? 물론이죠. 사진 줬으니 나왔지. 안 보고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윤나 씨는 내 사진 못 받았어요? 되게 잘 나온 거 보내줬는데. 아니요, 저는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자리예요. 아, 그래요?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나 보다. 내가 이래봬도 전망이 꽤 괜찮은 남자거든요. 지금 미장에 물량 꽤 많이 깔아놨는데 이제 슈팅 한 번만 나오면 그냥 계좌 터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윤나 씨 백화점 1층 투어 시켜줄 수 있는데. 아, 마음만 받을게요. 왜요? 혹시 윤나 씨도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고 좀 그런 건가? 에이, 윤나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윤나 씨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는 허황된 꿈을 가진 백수였어요. 한때는 직업을 가졌다가 주식으로 큰 재미를 본 후 퇴사까지 한 뒤로 주식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성실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상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모도 재력도 인품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남자였어요. 결국 저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일정이 있다는 핑계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스멀스멀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봤으면 저런 남자를 소개해줬나 싶어서요.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쩐지 무시당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괴롭힘의 일종인가 싶어 계속 당하고 있을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출근하자마자 이야기했어요. 굳이 따로 불러내지 않고 오픈 준비하는 직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랬죠. 부원장님,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소개시켜주신 분이요. 제가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도 여러모로 괜찮으니까 만나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부원장님 체면 생각해서 나간 자리였는데 부원장님은 저를 생각해서 마련한 자리가 아닌 것 같던데요?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그랬잖아. 백 실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뭐가요? 뭐? 그분의 어떤 점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았는데요? 그거야. 어머, 백 실장, 혹시 그 사람 인물 때문에 그래? 인물이 좀 떨어지기는 해도, 어우, 야, 사람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자기 생각해서. 인물 말고요. 무직에 취업 생각도 없이 주식만 하는 남자가 저랑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줬다는 거죠? 무직이라니. 주식 투자 하잖아. 그러면 투자자지. 어떻게 무직이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그렇다. 직원들 듣는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 부원장님한테 상당히 서운했어요. 저 골탕 먹일 생각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누가 봐도 외모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내가 무슨... 저 무시하는 거 아니시면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불쾌하고 섭섭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 와서 부원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받으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부원장님께서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고 솔직한 감정만 드러내도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고단수라면 모르겠지만 부원장은 그렇게 고단수가 아니었던 거죠. 눈치 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직원들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남자가 백 실장님 사진 보고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둘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 거지. 무시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 불쾌하고 섭섭했다니 미안하게 됐어. 아마 여태껏 그 매장에서 부원장의 행태에 정면으로 맞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내지른 뒤 매장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후끈 달아올랐겠죠. 그 뒤로 대놓고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괜히 트집 잡는 일은 여전했지만 경력 9년 차인 저에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원장과 본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사건은 바로 제가 남편을 처음 본 그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매장에 들어온 순간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왜 있잖아요. 사람마다 끌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에 홀리듯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건 그쪽도 같아 보였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마주친 눈맞춤이 수십 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을까요? 네, 부원장님께 예약했는데요. 아, 오종훈님? 안내해드릴게요. 그렇게 짧은 첫 만남에도 강한 인상이 남았고 남편이 매장에 머무르는 내내 어쩐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편은 부원장의 오랜 고객이었어요. 부원장은 그때 남편을 보자마자 정말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죠. 어머, 고객님! 한동안 안 오셔서 샵 옮기신 줄 알았어요. 하하, 제가 잠시 타지 발령 갔다가 엊그제 돌아왔어요. 어머, 그렇구나. 어쩐지. 그동안 제 스타일링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안 와서 의아했어요. 제가 문자도 보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을까요? 발령 나고 한참 바쁜 시기라 제가 놓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돌아왔다고 다시 찾아주시니 감사하죠. 근데 저분은 못 보던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바로 옆에서 다른 고객님 시술을 맡고 있었는데 남편과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원장은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살짝 제 시야를 가리며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술술 내뱉는 걸 보고 뜨악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실장님이세요. 청담 쪽 매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감도 좋으시고. 그러시구나.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실장님 얼굴이 좀 수척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별이 최고의 다이어트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손님 앞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러기도 뭐하고 프로답지 않게 고객 앞에서 언짢은 기색을 내보일 수도 없어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내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웃거나 후다닥 눈길을 돌리곤 했었어요. 그날 남편이 돌아간 뒤 뒷정리를 하는데 부원장이 다가와 그러는 거예요. 그분 스펙이 좀 대단하시거든. 네? 방금 내 단골 말이야. 오종훈님. 집안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아. 아버님이랑 형이 의사랬나? 본인도 연구원이고. 네. 대체 지금까지 왜 혼자인지 알만하지 않아? 그 정도 스펙이면 까다롭기는 또 얼마나 까다로울 거야? 제가 묻지도 않은 자기 고객의 신상을 줄줄이 읊어대는데 처음엔 왜 저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남편을 보고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껴서인지 듣자 하니 점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빤히 읽혀서요. 그러니 어지간한 여자가 들이밀면 자존심이 무진장 상하지 않겠어?
모르는 손님한테 쓸데없는 제 개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님한테 제 이야기 마음대로 하라고 해드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부원장님 그렇게 아무한테나 제 이야기 할 만큼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이야기라서요. 나는 그냥 알았어. 소개팅 사건 이후로 쓸데없이 대거리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적당히 대꾸하려다 남편 앞에서 제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게 생각나 또 열이 확 뻗쳤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꾸하되 확실한 경고를 해주었죠. 부원장은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혼자 날선 대답을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매장을 찾은 건 그로부터 이틀 뒤에 부원장 휴무일이었어요. 그 남편이랑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다른 고객님을 시술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매장을 찾은 남편과 절로 눈이 마주쳤죠. 카운터에 있던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대기석으로 가 앉는 거예요. 시술 가능한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있었는데도요. 그때 남편은 제가 시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고객으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왔다 가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펌을 해볼까 싶은데 이틀 전에 잘라서 기장이 될까요? 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부원장님이 휴무일이라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는데 처음에 제 머리에 해주시던 분이라 그냥 쭉 그분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뜨는 옆 라인을 자연스럽게 살짝 눌러주는 소프트 다운펌으로 하시면 지금 스타일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용실을 여러 번 와보는데도 제가 제 스타일이나 그런 걸 잘 몰라서요. 선생님께서 적당히 잘 어울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남편은 웃을 때 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짓는 표정으로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딱 봐도 평소에도 잘 웃는 스타일인 듯 웃는 주름이 예쁘게 잡혀 있더라고요. 9년째 그 일을 하면서도 손님한테 설렌 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남편은 제 연락처를 얻고 싶어 펌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찾아온 것이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이 좋은지 바다가 좋은지 짜장인지 짬뽕인지 정말 시시콜콜한 대화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펌이 끝난 후 계산을 끝낸 남편이 머뭇거리다 제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자연스레 제 명함을 건네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이 굉장히 바쁠 때였기도 하고 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드문드문 연락하다 매장을 다시 찾은 건 한 달 뒤였죠. 자연스레 저를 지목해 시술을 맡겼는데 문제는 그날 부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고객님, 벌써 머리 자르시게요? 네. 좀 살짝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앉으세요. 제가 얼른 저분 마무리만 하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백 실장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백 실장. 그때 부원장은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저를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때 남편 머리 시술을 제가 해서 보냈고 매장 업무가 끝난 늦은 밤 매장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이상기류를 느낀 직원들이 부원장이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질까 남편 이야기를 비밀에 붙이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봐 백 실장,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백 실장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몰라서 물어? 내 눈앞에서 내 고객 채간 거 아니야. 채가다뇨. 원하시는 디자이너를 고르는 건 고객님 권한 아닌가요? 제가 부원장님께 받지 말고
저한테 받아달라고 빌어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제 말이 틀려요? 아니면 우리 샵에 제가 모르는 규칙이라도 있나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니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걸로? 진짜 뻔뻔하다, 백 실장. 언제부터야? 내가 처음부터 오종훈 고객님 보는 백 실장 눈빛이 수상하다 했어. 한번 꼬셔볼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뒤로 여우짓해서 내 고객 빼돌린 거 맞지? 증거 있으세요? 그냥 부원장님 망상 아니고요? 저 그분한테 담당 선생님 바꾸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망상이라니? 그러면 수년 동안 나한테 잘 봤다가 왜 하루아침에 백 실장 고객이 된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내가 지금 틀린 소리 한다는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부원장님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시던지요.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이 매장 밖으로 울릴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퇴근도 못하고 쩔쩔매며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러다간 다들 우리 눈치만 살피고 꼼짝도 못하겠다 싶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러자 어딜 가냐고 계속 쫓아오는데 직원들이 눈치껏 부원장을 막아섰습니다. 당연히 샵에서 고객을 가로채는 것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었어요. 하지만 고객이 스스로 원해서 담당 선생님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었고 당연한 고객의 권리였죠. 그 담당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샵을 옮겨야 하는데 그럼 샵 입장에서도 손해니까요. 예상은 했지만 반응을 보니 생각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돼버렸다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부원장은 휴무일인데도 나왔더라고요. 그날이 원장님 출근 날이었거든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나와서 원장님께 제가 자기 고객을 빼앗아 꼬리쳤다고 이른 거예요. 원장님은 부원장 성격도 알고 제 성격도 아니 이도저도 못하고 쩔쩔맸죠. 화란 씨, 일단 진정 좀 해요. 지금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나 저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또 처음 본다니까요. 원장님, 저 이렇게는 일 못해요. 이건 가장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한두 번 본 고객도 아니고 제가 수년을 담당했던 고객인데 하루아침에 백 실장님한테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뒤에서 수를 쓰지 않는 이상 이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저 수 쓴 거 없고 원장님 휴무일에 찾아오셨을 때 시술 한 번 한 게 전부예요. 그때도 지목하셔서 제가 시술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 방문하시면서 저를 지목하신 건데 그게 제가 부원장님 고객님을 빼앗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왔을 때 뭐라고 했겠지. 살살거리면서 여우같이 굴었으니 넘어간 거지. 어떻게 펌 한 번 받았다고 담당 디자이너를 바꿔? 부원장님 자꾸 여우여우 하는데 손님 상대하는 게 다 여우짓인가요? 제가 대체 어떤 여우짓을 했다고 망상하시는 거예요? 뭐야? 망상? 백 실장, 어제부터 망상 하는데 지금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거야? 뭐야? 화란 씨, 자중하고 곧 예약 손님들도 올 건데 이렇게 매장에서 큰 소리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원장님, 저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뭔가 조처를 해주셔야지. 나 완전히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더럽다고요. 매장 오픈 시간은 다가오는데 부원장은 진정을 못하고 난동을 부리니 원장님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묻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처하면 될까요? 네? 화란 씨가 원하는 그 조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고객님께 연락드려서 담당 디자이너를 바꾸는 건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고객님한테 그런 연락을 한다고 한들 담당 디자이너를 바꾸시겠어요? 샵을 바꾸지. 아니면 지금 부원장님 고객 한 분이 백 실장님한테 갔다는 이유로 내가 백 실장님 자르길 바라는 거예요? 원장이 전곡을 찌르자 부원장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겠지만
저를 눈앞에 놓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부원장이 마지막 이성을 가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점점 상식 밖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뒤 부원장과 저는 거의 원수지간이 됐고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 민폐가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숙이는 게 이기는 거다 싶어 잘 지내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부원장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죠. 남편과는 그쯤 연애를 시작했어요. 바쁜 일이 끝난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가벼운 데이트를 하다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호감이 있어 수락은 했는데 사실 좀 걸렸어요. 그때 부원장이 말했던 바에 의하면 저랑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인 아버지와 형의 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 돈도 명예도 있는 집안에서 저는 어쩐지 너무 이방인 같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그런 문제는 스스럼 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종훈 씨한테 호감이 있지만 우리 사이가 더 진전할 수 있는 사이인가 묻는다면 그건 자신이 없어요. 왜요?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때 부원장님 하는 말씀 들어보니 집안도 직업도 대단하던데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하려니까 좀 슬프긴 하네. 별 걱정을 다 하네. 혹시 쓸데없는 걱정 많은 스타일?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나는 진짜 고민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형수님 직업 들으면 그 고민 1초 만에 날아갈 것 같은데요. 우리 형수님 전직 스쿠버 다이빙 강사. 스쿠버 다이빙 강사요? 형이 병원 들어가기 전에 평생 소원이었다고 1년 동안 해외여행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집트에서 형수를 만나 반해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땠는지 알아요? 아주 대단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박수까지 쳤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죄다 맥주병인데 장남을 물에 띄우는데 성공했다고 만족해 하시면서요. 정말요? 우리 집이 그래요. 뭐 남들이 보면 학벌이니 재력이니 뭐가 한쪽이 기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들들이 좋다고 하면 장땡인 분들이거든요. 부모가 자식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나이는 딱 미성년자 때까지라는 나름의 자녀관이 있으신 분들이라 뭐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신 분들인데 달리 보면 좀 무심한 편. 그렇구나. 그러니까 윤나 씨도 본인 커리어에 자신감을 가져요. 누구보다도 멋진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매장에서 고객들이랑 함께 있는 윤나 씨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지 알면 스스로도 놀랄걸요? 남편의 말은 신뢰가 갔었어요. 가볍지 않았고 진중했죠. 남들이 학벌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볼 때 남편은 저라는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봐 주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한테도 이런 복이 있구나 싶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부원장 일도 있고 고객과 만나 연애한다는 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 잠시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난을 좋아하는 짓궂은 남편이 자꾸 매장에 찾아와 농담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실장님, 뭐 막창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막창이요? 제가 진짜 맛있게 잘하는 막창집 아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같이 가실래요? 네? 저는 거울 속 남편에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눈으로 마구 쏘아댔지만 그때 남편은 재밌다는 듯이 실실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부원장이 불쑥 끼어들어 그러는 거예요. 저 막창 정말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는데. 저랑 가요, 저랑. 네? 아닌데, 근데 오늘은 백 실장님께 제안 드렸는데. 그럼 다 같이 가면 되죠. 막창엔 소주인데.
고객님도 소주 좋아하시나 보다. 부원장은 신이 나 자기 고객 신경도 안 쓰고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색하게 눈길을 피하기만 했죠. 그러다 남편이 샴푸를 해야 했는데 그때 제가 상대하고 있던 다른 고객의 문의가 길어지면서 남편이 방치되고 있었어요. 어차피 샴푸는 제가 하는 일은 아니어서 어씨에게 부탁하려는데 부원장의 기행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할게, 내가. 갑자기 호다닥 달려가서 샴푸대에 누운 남편 뒤에 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당시 부원장이 자기 고개 커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만 머리카락이 잘린 채 앉아있는 그 고객은 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놀라 입을 떡 벌렸죠. 그런데 부원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샴푸를 시작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보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샴푸할 때는 얼굴을 가려드리거든요. 얼굴이 가까이 있다 보니 서로 민망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 얼굴은 가리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너무 가까이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남편은 불편한지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고요. 일단 저는 문의 고객 응대를 끝내자마자 부원장 고객님께 달려가 커트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고객님은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고 바로 인터넷에 항의 리뷰를 올렸어요. 원장님이 알게 되면서 매장이 발칵 뒤집힌 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죠. 화란 씨, 대체 왜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백 실장님이 제대로 마무리해서 망정이지 그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어떻게 커트 고객을 두고 샴푸실로 달려가요? 그것도 부원장이.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화란 씨가 모른다고 하면 이 사태를 누구한테 듣고 이해를 받아야 하지? 백 실장님, 그 고객님 원래 백 실장님 고객이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니에요. 원래 제 고객님이었어요. 아니, 그래요. 아무튼 화란 씨 고객이었던 그 고객님이 이제는 백 실장님 담당 고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펌도 백 실장님이 하셨고 설마 백 실장님이 화란 씨한테 그 고객님 샴푸를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희영 어씨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원장님께서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느닷없이 백 실장님한테 고객 뺏긴 거잖아요. 화란 씨, 이봐요 부원장님. 아직도 그 소리예요? 대체 그 고객 한 명 백 실장한테 간 게 뭐가 대수라고 자꾸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원장은 쩔쩔매다가 벼랑간 폭탄 발언을 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원장님 그리고 팀장님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떡 벌렸죠. 왜냐하면 부원장님은 결혼한 지 5년 차인 기혼이었거든요. 화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화란 씨 결혼했잖아요. 그게 뭐 대수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숨이 콱 막혀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저도 그렇게 능력 있고 다정한 목소리 가진 사람이랑 만나고 싶단 생각 좀 하면 안 되냐고요. 그 말에 원장님은 말문이 막힌 듯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 이만 나가보라고 손짓을 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혼이면서 일이 끝나면 술 마시러 다니고 클럽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만 거기서 그런 폭탄 발언을 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대가 제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기분이 더 묘하더라고요. 일이 끝난 후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도 뜨악한 표정으로 놀랐죠. 그러면서 아쉽지만 당분간 샵을 멀리하는 게 좋겠다며 발길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막에 불과했어요.
본격적인 부원장의 기행이 시작되었거든요. 아, 또, 왜요? 이것 좀 봐요. 남편과 일이 끝난 뒤 만나서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영화관을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한 남편이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제게 보여주었죠. 그건 바로 부원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고객님, 요즘 왜 안 오세요? 안 오니 생각나고 생각하다 보니 그립네요. 보름달도 예쁘게 떴는데 괜찮으시면 술 한잔 하실래요? 미용사마다 자기 고객 관리하는 방법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부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좋아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따로 연락하는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닌 상황에는 더더욱이요. 알고 보니 처음도 아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답장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백 실장님보다 경력도 많고 실력도 좋은데 혹시 저한테 실망하신 거라도 있을까요? 고객님, 백 실장님 소문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고객님을 뭐라고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이야기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하늘하늘 벚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니 제 가슴도 두근거리네요. 저도 제 마음에 따뜻한 봄처럼 찾아와 줄 사람을 기다리나 봐요. 언제 오시나요, 고객님?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차단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까 했는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 이것도 일종의 스토킹이 될 수 있거든요. 워낙 이상한 여자니까 혹시나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 두고 보는 중이에요. 설마요. 설마가 설마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 여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방심했던 거죠. 남편이 미용실 발길을 끊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원장은 정상인으로 돌아왔거든요. 저와 남편은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연애 끝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3년을 넘게 사귀고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역시 인연이라는 게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남편과 사귀는 1년 동안 한 번의 싸움도 없었고 취향이며 성향이 너무 잘 맞아 항상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시댁 어르신들이 모두 개방적인 분들이라 저를 환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 결심을 빨리 내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제가 청첩장을 주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크게 기뻐해 주더라고요. 역시 저 그 고객님 안 올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담당 디자이너를 백 실장님으로 바꿀 때부터. 언제부터였어요? 글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그렇게 됐어. 완전 축하해요, 백 실장님. 정말 잘 어울려요. 모두의 축하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 절대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축하가 뭐예요? 눈이 뒤집혀 제게 찾아왔는데요. 일부러 청첩장도 주지 않았는데 비품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뭐야, 백 실장? 네? 오종훈 고객님이랑 결혼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들으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니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부원장님 아파요. 이것 좀 놓으시고. 역시 뒤에서 꼬셨네. 여우 같은 년. 네? 잘난 남자 물어서 팔찌 한번 펴보고 싶어서 이때다 싶어 정확하게 문 거지. 아주 계획적이고 고단수야. 이봐요, 부원장님.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내 앞에선 고객 뺏은 적 없다.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 가련한 척 피해자인 척 굴더니. 뭐? 결혼? 이거 완전 나 능욕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부원장님을 능욕한 거예요. 제 남편 될 사람이 부원장님이랑 무슨 사이라도 됐나요? 뭐?
남편 될 사람? 말 똑바로 해. 부원장님, 그만하세요. 백 실장님한테 왜 그러세요? 철민 씨, 못 들었어요? 이 여자가 결혼하는 게 내 고객이라잖아. 감히 내 고객이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빡이 안 돌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부원장님? 진주 씨! 그래요. 백 실장님은 하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막말로 백 실장님이 부원장님 남편 뺏은 것도 아닌데. 다들 몰랐나 본데 그 사람은요, 원래 내 거였어요, 내 거! 직원들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가락을 세우고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원장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대체 누가 부원장 거란 말인가요? 아마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으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걸 이 백여 씨가 빼앗은 거라고요. 그걸 왜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부원장님, 왜 다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잘못은 백 실장이 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냐고요? 부원장은 목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열을 내며 격분하다 결국 샵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부원장 앞으로 예약된 손님이 3팀이나 있었는데요. 결국 원장님이 급히 일정을 바꿔 출근하셔야 했고 그 일로 긴급 회의도 열렸죠. 다들 부원장의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함께 일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어 힘들었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결국 원장님은 고심 끝에 부원장을 휴직 처리를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원장님이 좀 더 바쁘게 매장으로 나오기로 했으니 병원을 다니든 여행을 가든 좀 쉬라고 한 거예요. 끝까지 반발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부원장은 받아들인 모양이더라고요. 실력 없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부원장을 찾는 고객들이야 아쉬움이 컸겠지만 직원들 표정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부원장의 일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 옆자리에 앉아서 봤더니 부원장인 겁니다. 대체 어떻게 찾아왔나 했는데 남편이나 제 뒤를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알 수 없었죠. 고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아무래도 백 실장이 멋대로 고객님 휴대전화를 뒤져서 내 연락처를 지우거나 차단한 모양인데. 부원장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답장 보내드렸잖아요. 불편하니 연락 그만해 주시라고요.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설마 저 뒤 밟은 겁니까? 고객님께서 보낸 거라고요? 백 실장이 보낸 게 아니라? 부원장님, 그만 좀 해주세요. 윤나 씨한테 무례하게 구는 것도 그만하고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남편이 부원장에게 불쾌함을 드러내자 부원장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리가 없다는 듯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쯤 되니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일할 때 보면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같았는데 왜 남편 문제와 엮이면 저렇게 딴 사람이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그렇게 딱 선을 그어 이야기하니 정신이 들었는지 미안하다며 횡설수설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 휴직 중이라고 했죠? 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심신이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쉬다 오라고 하신 거예요. 큰일인데. 윤나 씨, 그냥 일 그만두는 게 어때요? 어차피 최대 2년 보고 한 일이라면서요. 좀 빨라지겠지만 저 사람이랑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볼게요. 근데 청첩장을 봤으니 결혼식장도 알 텐데 괜히 결혼식장 와서 행패 부리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돼요.
그거야 보안업체 써서 초대받은 사람만 입장시키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부원장 성격으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사실 시간이 남은 결혼식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날 갑자기 제게 멀쩡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연달아 3번이 오기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어 받았던 겁니다. 백 실장, 통화 돼?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한테 뭐 해줄 건가 싶어서. 네? 제가 뭘 해드려야 하나요? 어머, 당연한 거 아니야? 백 실장이 내 덕분에 결혼하는 건데 나한테 보답을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부원장님 덕분에 결혼을 해요? 내 고객이랑 눈이 맞았으니 당연히 내 덕분인 거 아니야? 하, 백 실장,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뻔뻔하다. 이런 건 내가 말하기 전에 백 실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저기요, 부원장님. 남자친구를 부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샵에 찾아온 남자친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건데 남자친구가 부원장님 고객이었다는 이유로 제가 부원장님께 보답을 해야 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다 물어봐. 백 실장 옆에는 그런 이야기 해줄 친구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기본을 하네?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부원장의 논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었어요. 부원장은 대단한 남자를 만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 만큼 명품 가방 하나는 해줘야 하는 거라고 우겼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기대도 안 할 테니 적당히 2, 300선에서 하나 준비해달라며 선심 쓰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한 이야기에 남자친구는 차라리 뭐 하나 사주고 떼버리자고 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실 것 같은데 가방까지는 그렇고 지갑 정도로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마당에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 뜻 다 들어줘야 되나 싶어서요. 아무래도 내키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래. 내가 적당한 거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차라리 적당히 비위 맞춰 털어내버리자는 쪽이었지만 어쩐지 저는 더러워 피하고 싶으면서도 1원 한 장 그 여자한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을 쓰기 싫었다기보다는 그 여자 뜻대로 해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났고 그대로 무시하게 되었죠. 원장님과 이야기 끝에 결혼 문제와 부원장님 문제 때문에 퇴사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부원장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매장에서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때 남편은 차에 있었고 저는 사물함에 넣어놓은 개인 짐을 찾기 위해 혼자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원장이 출근했더라고요.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일손이 딸린 원장님이 다시 복직시킨 것 같았고요. 일단 짐을 챙기며 삼삼오오 모여드는 직원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원장이 다가와 쏘아붙이더라고요. 이봐요, 백 실장. 뭐 잊은 거 없어? 아, 인사를 잊었네요.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었는데 앞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한테 보답해야 한다는 거 잊었어?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원래 그런 보답을 잘해야 둘이 잘 사는 거야. 오종훈 씨랑 잘 살기 싫은가 보지? 부원장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누구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랑 제 남자친구 만나는 거 싫어했던 거 부원장님 아니셨어요? 우리 둘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다고 자꾸 보답 하시는 거예요? 하, 이거 봐. 다들 봤어? 완전 뻔뻔한 거. 내 고객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데도 나한테 밥 한 번을 안 사. 내가 뭐 에르메스를 사달랬어? 샤넬을 사달랬어? 나 같으면 300만 원짜리 가방 그냥 사주고 말겠다. 부원장의 뻔뻔한 태도에 직원들은 눈동자만 굴리며 눈치를 살피면서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진짜 주선자가 대놓고 그만한 명품 가방을 요구해도 아니다 싶은 판에 저희가 부부가 되는데 눈꽃만큼도 도움이 없었던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요. 결국 말을 섞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 하며 다른 직원들이랑 인사를 하고 급하게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이 오른 부원장이 저를 따라 나선 거예요. 어딜 가? 대답은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놓으세요. 언제 사줄 건데? 언제 사줄 거냐고. 제가 왜 그걸 사줘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럴 시간 있으면 매장에 나올 게 아니라 병원이나 가보세요. 더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순간 저는 그 부원장 눈에 스친 살기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눈이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내 거였어! 형체가 없는 불안이 엄습해왔고 아차 싶은 순간 저는 그대로 떠밀려 계단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부원장이 저를 계단 밑으로 떠밀어버린 겁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고 대신 제가 들고 있던 짐이 저 대신 우당탕탕 요란한 비명을 내질렀죠. 제가 1층 입구에서 굴러떨어졌으니 차 안에 있던 남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윤나 씨! 저는 온몸을 두드려 맞은 듯한 고통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특히 떨어지면서 꺾인 손목에 고통이 진짜 심했어요. 어머, 어떡해! 백 실장님! 구급차 불러봐, 얼른! 백 실장님 괜찮아요? 윤나 씨, 정신 차려봐요. 윤나 씨! 저는 저를 다급하게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심각한 표정의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신이 들자 잊고 있던 통증이 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대요. 얼굴은 굴러떨어지면서 타박상이 생겼고 문제는 손이에요. 손이요? 저는 그게 마치 사형 선고같이 느껴졌습니다. 미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손에 문제가 생겼다니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열댓 번 해도 제게 닥친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전치 12주 부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창 막바지 결혼 준비를 해야 할 시기에 부원장 고소 문제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어요. 시댁에서 먼저 제 몸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식을 올리자고 하셨죠. 부원장은 당일 직원의 신고로 바로 입건이 됐습니다. 거기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매장 계단에 있던 CCTV로 너무 확실한 증거까지 나오자 부원장은 병원에 와서 울면서 빌었어요. 백 실장,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합의해줘.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당분간 일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건 제 상황에 그나마 나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낫는다고 해도 얼마나 자유롭게 가위질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화가 끓어오르는데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비는 부원장을 보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사람을 시켜 부원장을 내보냈고 당연히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화가 난 제 남편이 부원장을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까지 하면서 부원장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부원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원장님 말로는 부원장님 친정에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있다더라고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밀쳐 제게 중상해를 입혔으니 분명히 실형이 나올 게 뻔했어요.
실형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전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 솔직히 나도 화란 씨 생각하면 소름이 다 끼치는데 남편 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 화란 씨도 좀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얼마나 정내미가 떨어지게 이야기하는지 두둔하려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윤나 씨 이렇게 돼서 나 진짜 너무 속상해. 괜히 내가 윤나 씨 데려와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원장님 탓이겠어요.